안녕하세요, 별링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4. 이번에는요, 사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또 가족과의 사랑도 떠오르시죠? 사랑에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 또 나라와 세상을 향한 사랑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의 사랑을 만나러 가 보시죠. 사회와 민족에 대한 사랑.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 유일한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일한이죠. 자, 바로 그 유일한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요? 유일한은요, 재봉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아버지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좀 깨어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남을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몇 살 때 보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9살 때.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갔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야기 혼자 유학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유학비라고 이게 돈을 꽤 줬거든요. 아버지 좀 부자거든요. 배에서 그 돈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무일푼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혼자만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신문팔이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정말 모든 일들을 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혼자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죠. 게다가 또 그 당시에 인종차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어떤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갔던 인물이 바로 유일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 잘 했고요. 에디슨이 세웠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GE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하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돈을 좀 제대로 좀 벌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인들을 봐요. 미국에 당시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아니, 세계 어딜 가도 중국인들은 많아. 그 중국인들이 뭘 하는지를 잘 본 거예요. 중국인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먹는 게 있네. 반드시 먹는 게 있네. 그게 뭔지 아세요? 만두였습니다. 근데 만두를 봤는데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재료가 있네. 그게 뭐였냐면 숙주라는 나물이었어요. 이 숙주가 들어간 나물로 만든 이 만두 속, 이걸 만두를 꼭 중국인들은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숙주는 금방 상해요. 약간만 날씨가 좀 더우면 금방 쉬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은 먹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일한이 봤습니다.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돈 버는 겁니다. 유일한은요, 바로 저들의 불편함, 저 많은 중국인들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주자 라고 해서 만든 것, 바로 그 숙주나무를 데쳐가지고 어디에 통조림에 빵 집어넣어서 판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돈을 그냥 쓸어 모으듯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유일한이요, 통조림 회사 세워가지고 돈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숙주 재료가 되게 녹두인데 이걸 이제 만주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구해 오려고 자신의 고향을 잠깐 거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말 가난하고 아픈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처치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부자 유일한은 그때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는 선택하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려지는 그 통조림, 숙주나물 통조림, 그 회사를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다 약을 삽니다. 약을 사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약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조선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 약도 만들어요. 대표적인 약이 뭐였냐면 안티프라민이라는 겁니다. 안티프라민은 사실 제 어렸을 때도 만병통치약으로 저는 알았어요. 많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그런 약을 판매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유한약행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이 50살에 일본과 싸울 특수부대로 활동했다고요?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자신의 나라, 조국에 대한 그 사랑, 이게 굉장히 컸던 분이에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번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 일제가 이제 거의 패망에 가까우면서 연합군들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이 추진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한이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네트워크를 온전히 다 그 연합군에 내놓을 생각도 했고요. 자신이 직접 그 연합군 작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 훈련도 하게 되는데 이 작전을 우리 넵코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가 50대예요. 50대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내는 낙하산 타고 떨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까지 받았대요. 뭐 물론 그 넵코 작전은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정말 초지일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이 바로 유일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들 꿈 물어보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은요, 유학생, 초등학교 2학년 9살 나이로 유학을 가서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성공한 재벌이 됐잖아요.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부자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바로 어떤 부자로 나는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좋은 부자요.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사랑편. 오, 정말 흥미롭죠?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내 주변과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